자, 20세기 초 서양에 대한 얘기네요.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정하면서 자, 뭐 했어요?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정했어요. 그죠? 새로운 예술을 추구했어요. 그죠? 아방가르드가 유행하고 자, 서양에서는 아방가르드가 유행했나 봐요. 다른 문화권의 예술이 입되면서 예술이 자, 이거는 우리 또 파란색을 칠까? 그죠?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관념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됐대요.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것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워졌어.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바로 20세기 초 서양에서의 특징이 하나 나왔네요. 이에 대응하여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주목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주목해서 예술을 정의하고자 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야. 한편에서는 예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등장한 예술 제도로는 얘는 뭐야? 모든 예술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시도하며 그죠?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예술이란 무엇이다 라는 관점이 있었지. 근데 이게 20세기 초에 이제 아방가르드가 유행하고 또 예술이 다른 문화권의 예술들이 유입되면서 예술이 무엇이다라는 게 이제 통용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어떻게 한 번에 내적 속성에 주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지만 합의는 안 돼. 그리고 또 뭐가 안 돼? 그리고 이거 정의하는 거 불가능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언제 70년대에 등장한 그죠? 예술 제도론에 의해서 얘는 예술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자는 거야. 그래서 예술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대.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걸 가지고 간 거야. 예술 제도론자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자 예술가 그리고 감상자의 활동이 어떤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것이래. 자 무슨 말이냐? 얘네들의 활동이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는 이 절차에 따라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것이래. 따라서 어떤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질서를 파악하고 그 질서의 특징들을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 특징들을 기준으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예술 제도론자들은 어떤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준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예술계라고 부르며 예술계는 규칙과 절차에 움직인다는 점에서 종교처럼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자, 즉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어떤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예술 작품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지? 그 질서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 예술계라고 하는 거야. 걔네들을 구분해 주는 거야. 그지? 얘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야. 그리고 규칙과 절차는 바로 예술 작품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한대. 자, 예술 작품은 예술계라는 사회적 실천의 맥락 속에 들어있으며 예술 작품의 속성은 그 사회적 맥락의 함수에 도출된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대상이 예술 작품으로 우리 보니까 예술 동그라미지 다음과 같아. 만일 X가 인공물이고 어떤 제도가 대표하는 행위라는 사람이 X의 감상의 후보지위를 부여한다면 자 그럼 보자. 얘가 뭐여야 돼? 인공물이어야 돼. 감상의 후보지위를 부여해야 돼. 그때에만 그 X는 예술 작품이다.
X가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특정한 가치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야. X가 인공물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노동이 들어갔더라도 어쨌든 노동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예를 들어 레디메이드는 기성품이지 어떤 사람이 전시 목적으로 그것을 제시했다면 인공물이다. 그렇다면 인공물의 감상의 후보주의를 부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 우린 이거를 뭐라고 했어? 어떤 제도를 대표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 그지? 자, 대다수의 경우 그들은 예술가가 되는 거야. 그들은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감상하도록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인공물에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 인공물에 감상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가의 권위는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서 나온다는 거야. 예술가가 자기 인공물에 예술 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야. 자기 인공물이 아니네. 예술가는 어떤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감상자가 주의하고 이해하도록 제시한다.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예술 제도론자는 이 일상적 상호작용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그 규칙과 절차는 역할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도록 감상의 후보나 지위를 부여와 같이 친숙하지 않은 말로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거야. 왜?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예술 제도론 이전에 예술 이론들은 주로 의미 있는 형식이나 표현적이나 미학적 속성, 재현적 속성 같은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초점을 맞췄지.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차원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지? 근데 예술 대상의 제시를 뒷받침하는 규칙과 절차, 지정된 역할에 따른 사회적 실천이 있으며 그거 안에 생성되었는지 여부가 예술적 지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예술 제도론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먼저 본다면 이건 뭐냐면은 자,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 기존의 기존과 자, 예술 제도론으로 구분하면 자, 기존은 뭐였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 형식적으로 어땠느냐, 아름답느냐, 뭐 아니면 표현이 어땠느냐, 그지?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예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뭐 감동적이어야 돼, 뭐 그런 것들 얼마나 잘 재현했느냐. 예술 제도론이란 건 사회가 만든 어떤 질서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술과 비예술이 구분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이런 질서나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예술 작품과 비예술로 구분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바로 감상자에게 달려 있는데 된 얘기까지? 그럼 누가? 바로 이게 예술인지 비예술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이 대상을 예술 작품인지 비예술 작품인지 혹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감상자지만, 그치? 어쨌든 이 대상이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는 예술 작품이 안 돼. 왜? 얘는 인공물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조각을 했어. 근데 이것을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치? 이것이 바로 그 후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치? 후보가 돼야 되는데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이걸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예술계라는 거야. 예술계가 바로 이것을 후보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상은 누가? 감상자가 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볼게요. 예술 제도론에 따르면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 되려면 인공물이어야 된다. 그죠? 그죠? 반드시 인공물이어야 됩니다.
이전의 예술 이론들은 내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죠? 사회적 차원은 주목하지 않았대요. 자, 예술 제도론을 따르면 인공물의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했죠.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사회적 실천을 통해 창작된 것으로 보고 어떤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실천을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주장했고, 새로운 예술 경영이 등장하고 다른 문화권의 예술이 유입되는 변화로 인해 예술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포괄적 정의를 실천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기억의 관점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기억은 예술 제도론이네요. 자, 뒷시장에 남성용 소변기를 세미라 이름 붙여 전 시장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 논평을 읽었대요. 자, 근데 다음날 배강공은 쓰던 삽을 가지고 화랑에 나타났지만 그가 가지고 온 삽은 예술작품 전시될 수 없어. 왜? 노동의 산물이 아니다? 아니죠. 이것도 인공물이죠. 그죠? 배강공은 본래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삽을 사용했다? 아니요.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모방이다? 이것도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 볼게요. 예술계의 규칙과 절차를 따랐다고요? 아니요. 이런 건 없어요. 예술가의 권위를 갖지 못했다. 그죠? 이것은 인공물의 감상의 후보의 지위를 배는 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 예술가가 한다고 그랬죠. 주로 예술가가 한다고 했죠.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자,